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대비 경기 지역을 응시한 중등특수 합격생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4번의 시험을 응시하였는데요. 처음에 학부생 시절에는 공부를 거의 안 해서 거의 과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재수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합격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는 컷보다 0.33점 높게 합격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컷 근접한 점수이다 보니까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1.78점이 부족해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시험을 보았을 때는 컷보다 1점 낮게 해서 결과적으로 1차를 합격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인 네 번째 시험을 응시했을 때는 1차 합격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컷보다 8.66점으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차까지 보았을 때도 7.8점으로 높게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올인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1차 점수를 고득점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이유가 1차 컷이 높으면 아무래도 2차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에서 했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1차 점수를 무조건적으로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조금 높은 등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원하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기 지역에서 좀 근접한 학교에 발령이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제 친구도 이번에 뒤집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컷이 아무래도 높다고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뜨니까 너무 실감도 안 나고 좋았던 기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합격하신 분께서 최한솔 강사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기출 분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추천해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한솔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한솔반이라는 반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서 한솔반 같은 경우는 강사님께서 강의 시간 외에 소수 인원을 이렇게 모아서 개별 맞춤형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론을 읽거나 아니면 기출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본이로 인출하는 등과 같이 수강생 수준에 맞게 스터디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강의 시간 외에 강사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신강론을 반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요즘 임용에서는 신강론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도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님께서 신강론을 보고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수강생분들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속도가 빠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강생분들이 직접적으로 신강론을 사고 또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최한솔 강사님을 들으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도 찝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제 시험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한솔 교수님 연간 패키지를 들었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듣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 분석을 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교수님께서 직접 제작한 기출과 비슷한 유형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추후에 마지막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실제의 시험과 동일한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제 공부 팁은 스터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스터디를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타 강사 수강생님과 함께 1대1로 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2월부터 진행을 하였고, 시험 직전까지 전공, 법, 교육과정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타 강사 수강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왜 좋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요즘 임용 추세가
제가 지역적인 강론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강론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자 해서 다른 강사님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강사님 모두가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누구나 생각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터디 방식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6월까지 각자 인출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최한솔 교수님이 강조하는 내용 혹은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짜르륵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만들었고, 다른 스터디 분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출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셔서 한 번에 합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장애 영역에서 인출해야 하는 내용 리스트를 한 사람이 만들면 다른 사람이 보완해야 할 내용을 추가해서 완성했고, 그 후에 서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중요도가 떨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출 리스트를 질질 끌면 시험 직전에는 인출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인출을 시작하였고 시험 직전까지 인출을 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마스크, 사운드 섀도우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드시오와 같은 문제를 제가 내면 다른 스터디 분께서 그에 대한 정답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말하면 제가 그에 대한 답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험 직전에는 다른 선생님께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소리 변별에 대한 문제를 내주셔서 저희 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청각기술 훈련 5가지를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시험에도 물론 적용하여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터디 방식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두 번째 스터디 방식도 말씀드리면 전 밤 11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9월부터 시험 전날까지 진행해왔던 스터디 방식이고 매일 저녁 11시마다 카카오톡으로 문제 내는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범위는 전공, 교육학, 법, 교육과정, 점자, 지문자 등과 같이 임용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진행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조건으로는 기출 위주의 문제를 내고 혹은 강사님께서 올해 신강론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혹은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예견하는 문제들 위주로 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제씩 내주다가 추후에는 2문제씩 늘려가는 방식을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스터디 방식이 좋았던 이유가 제가 스터디 카페에서 매일 10시에 돌아오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는 걸 참 좋아해서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험 직전인데. 그래서 9월부터는 집에 와서 11시마다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혹은 헷갈리는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구성하고 다른 스터디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부를 하고 또 임용에 대비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도 장특법이랑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틀리지 않고 모두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총론에서 2문제를 틀렸는데 2문제 모두 점 때문에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예를 들면 직업생활이라는 정답이 있었어요. 근데 직업점 생활이 정답이었는데 제가 점을 빼먹고 직업생활이라고 써서 다른 문제도 또 점을 안 쳐가지고 틀렸는데, 이렇게 총론에서는 점까지도 잘 고려하고 기입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서브노트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소수분들은 단거나 추천드리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만들었던 서브노트인데 4년 동안 다 만들진 않았고 최한솔 교수님께서 서브노트 양식 같은 거를 주셨었어요. 예전에 합격하신 분 서브노트 틀인데 이걸 보고 너네들만의 서브노트를 완성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책 3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각, 청각, 의사소통, 지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옆에는 몇 년
기준도, 초등 문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출 스티커를 표시해 두었고,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방식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 혹은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프린터로 해서 붙여두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니까 그래도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만약 서브노트를 만드실 거면 모르는 내용까지 너무 많이 담지 말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만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기출 위주로 하고 플러스 요즘 신강론 내용이나 혹은 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 위주로 담아두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1차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2차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 보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적잖아요. 사실 1차 시험까지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는. 그래서 2차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1차 경험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1차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스터디를 모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2차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스터디 인원은 저 포함해서 3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도 괜찮지만 3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견해도 들을 수 있고, 1대1로 하면 아무래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저의 견해나 아니면 생각 이런 게 조금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스터디 기간은 1차 시험 본 후에 일주일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1차랑 2차까지 최종 합격해서 연수 동기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터디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4회 정도 진행하였고요. 하루에는 수업, 면접,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수업한 후에 제가 수업을 잘 하였는지에 대한 성찰하는 나눔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세트씩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수업, 그리고 수업 나눔, 면접 문제를 준비해와서 랜덤을 뽑고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실제 시험처럼 해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구상 시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보는 것과 집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해서 수업을 할 때 동선 파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아니더라도 시험 직전에는 넓은 강의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용실 이용해서 정장이랑 구두 신고 직접 시험처럼 해보았는데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요즘 시험이 조금 어렵고 지역적이더라도 아는 내용만 정말 잘 쓰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장특법, 총론, 전자지문자, 기출 내용 이런 건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수를 여기서 하지 않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푸실 때 아니면 공부하실 때 아는 내용이라도 무조건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차 시험을 붙고 2차에서 채탈하신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작년에 1차 시험 붙었다고 해서 너무 자만심을 가지지 마시고 처음 임하는 것처럼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재수 때 1차 시험에 붙고 2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1차 붙고 올해 1년 더 하는데 이번엔 안 붙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임했더니 3수 때 1차 컷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초심을 잃지 않고 매번 열심히 시험에 응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초수라서 또 떨어지고 장수생이라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초수분들도 정확한 공부 방향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연습 보니까 초수에 붙으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고 어떻게 1년 동안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임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월달이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티오가 정말 적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쟀을 때는 200명 정도 뽑았는데 요즘은 60명 정도 뽑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한 자리가 정말 내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주시면 아무리 티오가 적더라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멘탈 관리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처럼 너무 힘들고 고된 시험이지만 11월까지 같이 힘내고 또 서로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으쌰으쌰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한솔 교수님과 그래도 좀 오랜 기간 봤는데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강사님 덕분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